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제 영작 얘기 좀 해보자. 중요한 거 딱 봤어. 이 자리에서 제일 핵심 영작적 관점이다. 이제 해석 말고 뭐가 중요해? 이미 앞에 문장이 뭐 돼 있죠? 완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붙여야 되는 건 어디다 붙이는 거야? 완전한 문장 뒤에 붙여야 되는 새로운 문장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 연결고리가 하나 필요하겠다. 그지? 되겠습니까?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다. 자, 생각해봐. 자, 완전절 뒤에 내가 뭔가를 추가할 수 있는 케이스,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 있니? 관계사절이 붙어서 수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 뭐 있어요? 분사구문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뭐 있어요? 접속사를 달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건 전제가 뭐네? 문장을 붙인다는 전제고. 그게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그냥 형용사 덩어리일 수 있죠. 되겠습니까? 또 부사 덩어리일 수 있고요.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다르게 또 생각해보면 쓸 수 없는 것도 알아야 돼. 이 상태에서 문장의 시작, 저 영작의 시작을 동사로 잡으면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것들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단어들 속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냐면, 사실 익숙해지면 되는데 글 속에 낫도 있고 벗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따라 붙어야 돼? 나데이 법비가 붙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배경이 있어요. 뭐? 이게 두 가지가 만나서 그래요. 근데 봐봐, 이걸 못 본 사람은 저걸 어떻게 봐 싶거든요. 근데 본 사람은 저게 보여요. 그게 경험의 차이고 요령의 차이인 거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 아, 나 지금 저 자리에 뭘 알고 있어야 돼? 전명구는 쓸 수 있다라는 거 은연중에 알고 있어야 돼. 주어진 단어들 보니까 not과 but이 있고 by by가 있어. 아, 그럼 해석 뭐 하겠다? 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다.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이 by가 지금 어떤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야? 의해서라는 게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그럼 해석 구조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의 원인이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가 되죠. 그럼 뒤에는 완성할 수 있어. 여기에는 뭐라고 하면 돼? 아, 노력하고 힘들게 성취하는 것이 좋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뭐 하는 거다? 내가 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걸 처리하고 남는 걸 처리하겠다. 요 정도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략인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답만 같이 확인합시다. 자, 이제부터 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 빡! 자, 중요한 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항상 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앞으로 시험 치는 거에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지? 얘는 또 왜 이래요? 네가?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던 게 오늘 배운 게 뭐 시험에 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얻어가야 될 건 뭐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지? 그 인사이트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일단 답은요. not but 활용하는 문장이었고, 그지? 뒤에 거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글에 썼던 표현이니까 얘는 어렵지 않아, 그지? 거기 뒤에 동격 붙였네. 어떠한 전제인지 설명하고 싶어. 오케이.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것은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휴지가 있어야 그 뉘앙스가 살겠죠. 단순히 노력보다는. 자, 그럼 우리가 원했던 거, 노력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성취라는 것을 하는 거다. 그래 주제죠, 사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을 내가 완성할 수 있으면 남는 거는 difficult itself인데 어차피 얘는 붙여주잖아. 어려운 단어 아니야. difficult itself는 붙여준 단어기 때문에 남는 자리 한 칸 슉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쨌건 그래 주제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완성 못할 내용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영작에 대한 경험치가 왜 필요하다? 이런 걸 보면서 아 not by but by 써야겠다 라는 판단. 두 번째 여기 들어갈 내용은 글적으로 추론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내신 대비였어요. 그럼 우리가 원래 이 지문을 공부할 때 이 자리가 채워져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봐봐. 원래 문장은 이거였어요. What if 뭐뭐라면 어떨 것 같니? The biggest thing 가장 큰 거 keeping us keep A from ing 우리가 doing what matters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중요한 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뭐냐면 is a false assumption 그거 잘못된 믿음 가정 전제 때문이면 어떡하냐. 어떤 잘못된 전제야? It has to take huge effort 그러한 것은 뭐 의미 있는 것 중요한 것은 필요할 거야. 아주 많은 노력이 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뭐 하신 거예요? 변형해서 다시 배열 문제로 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내신 대비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일단은 어떤 건 공부가 된 상태 요건 공부가 된 상태야. 그지? 하지만 이 문장을 내가 주고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었을 거야. 이해되겠어? 요 문장이니까 내가 준 단어 배열 얘 보고 뭐 해봐? 똑같이 만들어봐. 같은 의미 되게 만들어봐. 해도 못 만들어. 이해되겠니?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원문을 안다고 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영작 구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별개로 움직여. 대신에 이 문장이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지는 알 수 있는 거야. 되겠어요. 내신 공부가. 자, 그럼 이것도 연결해서 생각해보자. 원문을 계속 손댄다는 얘기는 이거야. 선생님 빈칸 추론요 내신으로 가면 어차피 다 외우면 그러니까 외운 대로 다 푸는 거니까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이게 모의고사로 푸는 거랑 내신으로 푸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 내신은 내가 다 봤던 지문을 뚫는 건데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가 있지. 뭐야? 오늘 여러분 푸신 거예요. 걔네도요 다 손댄 거예요. 손댄 거. 물론 안 대고 내주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의 변별 주고 싶은 건 다 뭐 한다? 손을 댑니다. 자 원문이 이거야. Simply looking at natural landscape. 자연 풍경을 단순히 보고 있는 것만이 뭐 할 수 있어?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능력을 강화해요. 그래서 자연 경관을 보고 있으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요 말이겠죠. 내려가보자. 자연 경관을 본다는 거. 단어 바꿔서 쓰는 거 보여요? 그지? Can strengthen. 강화할 수 있습니다. To concentrate.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요. 내용은 뭐예요? 똑같죠? 내가 이 문장을 읽든 이 문장을 읽든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자연을 본다는 건 집중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정리할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뭐야? 내신할 때. 이 내용은 준비할 수 있는 거야, 미리. 그죠? 변수는 이제 뭐야? 변수는. 단어가 없어야 돼, 모르는 게. 여기서 strengthen이 뭐예요? concentrate가 뭐예요? 라고 하면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영어 공부에서 단어는 모든 변수를 줄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뭐야? 최소한의 대비책이에요. 단어를 안 외우는데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라고요. 왜 그런 건지. 자, 또 밑에 거 봐. 각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합니다. 세상과 고유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라고 했어. 그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뭐하다? 다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저 unique, 고유하다라는 말을 공부를 해 놓은 거겠죠. 내신이었으면. 되겠습니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Lead each of us. 우리가 to experience the world. 세상을 경험하게 해. 상호작용하다가 뭐로 바뀌어요? 경험하게 해. 어떻게? 고유하게 해서 다르게, 세상을 다르게 좀 경험합니다. 자, and 그리고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하죠. 이런 말들이 심지어 추가도
돼 있지. 근데 이 말을 읽어봤을 때 둘 다 하고 싶은 말이 똑같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프로세스가 이건 아니야. 읽어보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말이랑 똑같네. 이렇게 푸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미 시험장에 들어갔어. 빈칸 뚫려. 그럼 얘는 없어. 내 머릿속에. 없는 거야. 시험 치는 그 순간에는요. 왜? 한 문제 푸는데 1분 이상 못 걸린다니까요. 3, 4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객관식이. 이렇게까지 생각이 없지 바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실제 문제에서 만났을 때 빈칸이 뚫려. 여기 이런 의미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게 빨리빨리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그 의미랑 맞자. 이렇게 표현하면 말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엔 여기 문장에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변수가 없어야 돼. 근데 길이도 뭐해? 길어지죠? 단어도 바뀌죠. 근데 지금 요거는 여러분은 이제 뭐 해야 되니까 느껴만 보라고 쉬운 문제 갖다 준 거야. 변형을 쉽게 한 거라고요. 원리는 똑같은데 그럼 자, 이 원리에서 여러분한테 뭐 해주고 싶어? 변별을 주고 싶어. 단어 이제 뭐 하면 돼? 겁나 어렵게 만들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어를 뭐 하세요? 외우세요. 외워야 변수를 다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는 방향성이 뭐가 아니다. 고등은 막 외우는 게 아니야. 지문을 이해하는 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고 지문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원리가 객관식에도 쓰이고 어디에도 쓰이구나. 서술형에도 쓰이는구나 라고 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 열심히 외우면 점수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 그렇죠? 이거 내가 뭐 어디 10년 전 문제 가져온 거 아니잖아. 제일 최근 문제잖아. 그지? 다 제일 최근 문제들이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인지를 해주세요. 끝!